학점은행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시기 위해 한 학기마다 총 15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하는데요. 과목마다 3학점씩 이수하며 한 학기에 최대 8과목으로, 그 다음에 1년에는 최대 14과목까지 들으실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편하게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점은행제로 과정을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강의만 쭉 듣는다면 누구나 수료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출석은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고 강의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 중간중간 과제랑 시험도 있다는데 무사히 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이해와 출석, 과제, 그리고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는 모든 평생교육원이 한 학기에 15주로 진행이 되며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뒤에 총 100점 만점에 60점을 받으시면 수료가 되십니다. 성적에 상관없이 일당 수료를 하셨다면 한 과목당 3학점씩 받으실 수 있고,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수강 신청하셨다면 다른 일정이 아니라 똑같은 학사 일정으로 신청하신 학기의 모든 과목을 동시에 수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수료하는 데 있어서 출석, 과제, 시험, 토론, 퀴즈 이러한 일정들을 하게 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출석부터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출석 체크를 한다는 것은 직접 어디를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강의를 끝까지 수강해 주신다면 그게 곧 출석 체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석은 시간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대신에 1주차별로 2주의 출석 인정 기간이 있어서 원하는 시간과 요일에 자율적으로 수강해 주실 수 있는데요. 15주차 수업이 한꺼번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차씩 일주일 단위로 오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강을 월요일에 했다면 개강 첫날에 1주차 수업이 열릴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주차 수업, 다다음 주 월요일에 3주차 수업, 이런 식으로 강의가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강의가 오픈된다고 해서 출석까지 일주일 만에 다 들으셔야 한다는 건 아닌데요. 출석 인정 기간이 2주 동안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아무 때나 수강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1월 1일에 1주차 강의가 열렸다고 한다면 11월 14일 안에만 들어주신다면 출석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 과목당 평균 90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내가 8과목을 신청했다면 총 720분 정도가 되는 동영상 강의를 2주 안에 모두 들어주셔야 1주차 출석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수강 방식도 자유로워서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일로 평일 같은 날에는 강의를 듣기가 좀 어렵다면 굳이 무리해서 들을 필요가 없이 뒤로 조금 미루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수강하셔도 되고, 잠시 끊었다가 나중에 다시 이어서 수강해 주셔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워낙 잘 나지 않는다면 조금씩 끊어 들어도 출석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중간에 과제와 시험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우선 과제는 교육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정도는 넉넉하게 기간이 주어지고 있으며 학기마다 과목별로 한 번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해 주실 때는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 주신 다음에 교육원에 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레포트 주제는 과목별로 정해져 있어서 해당 주제에만 맞게 써주시면 되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과목별로 한쪽씩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량은 보통 2장 반에서 3장 정도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논문 같은 것도 참고를 해주셔도 좋지만 오차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아무리 길게 썼다고 해도 점수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주시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주말을 포함하여 보통 4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고, 해당 기간 내에서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응시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통 객관식 20문제와 주관식 5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주관식이라고 해서 길게 풀어서 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교육원에 올라와 있는 PDF 교환 파일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기 전에 이 PDF 파일로 복습을 좀 해주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시험 점수가 낮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수료를 할 때 시험 점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고, 총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중간고사에서 30점을 받았다고 하셔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총 점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석, 과제, 시험 이 세 가지 일정만 잘 해주셔도 사실 어느 정도는 수료하실 수 있는 기준은 넘기실 수 있는 편인데요. 그 외에도 점수를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사실 온라인 강의는 과제와 시험뿐만이 아니라 점수 배점이 많지는 않지만 참여를 해주신다면 쏠쏠하게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토론과 퀴즈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토론이라는 게 직접 만나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느 주제를 두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남겨주면 되는 거라서 기간도 넉넉하게 나오고 주제를 너무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참여도에 따라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쪽지 시험이라고 부르는 교육원도 있는데 퀴즈 같은 경우에도 과목별로 보통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는 편이고 맞춘 만큼 점수를 더 받는다, 가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부담을 많이 덜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부분들을 모두 진행하시고 난다면 어느덧 1학기를 마치시게 되실 텐데요. 사실 제가 오늘 다 알려드린 것들도 교육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과정을 진행하시는 동안 챙겨야 하시는 여러 부분들을 혼자서 모두 챙기신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정에 대한 안내와 또 과정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학점행제를 진행하시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 설명에 있는 카톡 채널로 연락을 남겨주신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안녕.